이번 시간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11월 3일 그리고 11월 4일 이렇게 이틀간 단타 매매했던 종목들을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비트팜스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일봉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일봉상 21선으로 갖다 붙이는 이런 모양이 요즘 차트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위치에 와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죠. 그래서 11월 3일 월요일에 멤버십 영상에서 추천해 드렸던 단타 종목이고요. 이날 인제 매매를 했었죠. 그래서 프리장 8시 부터 아이렌 주도의 폭등이 연출됐던 그저께였죠. 그래서 아이렌과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뉴스로 인해서 코인 기반 네오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전부 다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잠잠해진 후에 고가를 유지해 준다면 2차 시세를 노리는 그런 전략을 한번 취해 보고 매수 밴드를 4 에서 4.2로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11시 반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폭등이 나오게 됐고요. 목표가를 4.45 정도로 잡아 놨는데요. 그거를 거의 뭐 10분 만에 그렇게 뚫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인제 쌍봉을 찍고 4.55 까지 찍었네요. 그리고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기본가 밴드로 다시 이렇게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 날이죠. 어제였죠. 어제는 시장 변수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뭐 비트밤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 드리자면은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완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하락은 뭐 60 일선까지는 그대로 굳히지 않을까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섹터에서 인제 상방으로 박을 트는 때를 기다려 가지고 다시 또 신규라든지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현재는 섹터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지금 숏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같은 네오클라우드, 코인 기반 네오클라우드 쪽에서도 아이레인하고 그다음에 사이퍼 마이닝 이렇게 메이저 기업하고 계약을 맺은 그런 그룹은 지금 현재도 강세입니다. 꽤 잘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팜스라든지 뭐 클린스파크라든지 요런 쪽은 상대적으로 약세가 돼 가지고 현재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분리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요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힘세너스였어요. 그래서 이건 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어제 프리장 뭐 보셨다면 다 아시겠지만은 전부 다 폭락이었어요. 전부 다 폭락이었지만 구독자가 증가를 해서 실적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 전날에 인제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에 영향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노보 노디스크와 협의해서 비만 치료제를 또 플랫폼에서 판매한다. 요런 소식 때문에 보합으로 버티고 있었죠. 그래서 장이 그냥 정상적인 장이었다면 10% 가까이 프리장에서 가격이 떠 있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원체 썩장이었죠, 프리마켓이. 그래서 별다른 반등 없이 그냥 보합해서 버티고 있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인제 11시 반에 장이 시작할 때쯤에 위아래로 지금 마구 흔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밴드를 45 에서 46 까지 이렇게 좀 넓은 편으로 잡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아래를 그냥 쉴 새 없이 찍으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장했을 때 장 초반에 늘상 나오는 클리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무서워 가지고 흔들려서 던져 버린다든지 고렇게 하지 마시고 요걸 기다렸다가 어디로 위로 움직이는지 아래로 움직이는지 요걸 잘 보고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쌍바닥을 찍었어요. 매수밴드 하단에서 쌍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온다. 돌파 후에 또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지지라는 거는 가격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를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를 해 준다면은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흔든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내리꽂고 내리꽂은 다음엔 다시 또 올리고 이걸 반복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고거를 반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요 시점을 기준으로 패턴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제 추세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48 달러로 잡아 드렸었는데 48 달러를 살짝 넘고서 윗꼬리 음봉이 나왔어요. 그럼 뭐 거의 100%에 가깝게 전량 매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제 단타라는 것은 뭐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인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 정도면 인제 취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인제 목표가 부근에서 시세가 났다면은 빨리 정리를 하고 자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매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시간이 뒤로 갈수록 단타로 먹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그 거래량은 장 초반 1 시간 동안 전부 다 쏠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것에는 굳이 승부를 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차트는 인제 이더리움 숏입니다. 숏 2 배짜리죠. 그래서 이더리움 추세가 하방 이탈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더리움 일봉 차트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평선들이 이제 아래로 꺾이기 시작하고 캔들은 뭐 120 일선까지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거의 뭐 완연한 하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인제 딛고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정말 큰 손이 어마어마한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요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면은 포지션은 숏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장에서 이더리움이 2~3%대 하락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뭐 별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거기 그냥 머물러 있었고 추가 하락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는 오히려 반등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숏은 밑으로 빠지죠. 근데 이게 속임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 시간 이후에 이더리움 단타 치던 저가 매수 단타 치던 그 물량들이 또 다 빠지면서 이더리움은 이제 계속적인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장 기준점 -3%가 깨지는 그 순간부터 거의 뭐 급전직하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장중에 뭐 -15%까지 찍었었는데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죠. 그래서 이더쇼 같은 경우에도 요 기준점을 돌파를 한 거죠. 반대니까. 돌파를 하면서 정확히 목표가 4.9로 잡아드렸는데 거기를 정확히 찍고서 이제 다시 또 조정을 받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이때는 이제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제 뭐 제대로 시세가 걸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빠지긴 했지만은 취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서 매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풀백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서 지지선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 부분을 확대를 이렇게 해 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돌파가 나올 때 대부분 여기서 이제 따라 들어가신다는 거죠, 단타를 할 때. 그러다가 이제 풀백이 나오면은 '아닌가 보다. 나가리다.' 하고서 여기서 인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올라가죠. 그러면은 '아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조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사면 떨어진다.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돌파가 나오고 어디서 풀백이 나오고 풀백 다음에 어디를 지지해야 올라가는지 요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디에이브 퀀텀이죠. 그것도 숏이고요. 장 초반에 이제 양자들이 이제 좀 침체해 있다가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지만은 쓰리봉을 찍고서 다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요거 인제 숏 차트니까 반대죠. 그래서 이제 전저를 깨면서 속절없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웨이브 퀀텀 본주 차트고요. 이렇게 올라갈 듯 하다가 이제 쓰리봉 찍고서 여기를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고 내려왔는데 이 전저점을 깨는 순간부터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은 역시 인제 전저점을 맞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전에 지지선이었죠.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다시 또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그 위에 인제 이평선의 모습도 잘 보셔야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맞고 떨어진다. 역배열 상태에서는 캔들이 맞고 떨어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숏 차트에서는 3 바닥을 확인한 후에 돌파 시에 연속 양봉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음봉이 거의 안 나오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따라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요 그림에서 갑자기 이 그림을 보고서 '여기서 들어가야겠다.' 요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전에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 두시고 매수 밴드,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 요 정도는 설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당황을 하지 않아야 요런 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15.2로 잡아 드렸었는데 기다렸다가 전량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물을 걸어 놓은 다음에 쫙쫙쫙쫙 빠지게끔 요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근처까지 매도가 된다면은 그래서 수익은 쪼끔 줄어들더라도 이거보다 좀 줄어들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단타만 쳐서도 안 되지만은 장투만 고집해도 단기적인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을 때는 적절한 숏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장을 놓고 봤을 때 웬만한 자산군은 모두 롱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뿐이에요. 하지만 중간중간 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해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현명한 장기 투자자는 무조건 물을 타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려서 물을 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은 늘 지나갔죠. 지나갔고 주식 시장에 평생 비바람이 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맑은 날이 다시 오면 해가 비치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매집을 시작할 기회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은 항상 추세 파동 가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이에 써 놓고 외워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 화요일 멤버십 단타 매매 가이드에서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을 리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